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인베스트 부유TV 현 팀장입니다. 요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이 무더위의 연속에도 부동산 유치원 TV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물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건의 이름은 을지로 LV 일루프입니다. 이 물건은 사실 올해 4월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물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현장은 한번 오픈을 했다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한번 밀리고 재오픈을 한 현장이거든요. 아니 대체 이런 물건을 왜 소개를 하느냐? 입지 좋고 분양가 좋고 시공사 튼튼하고 주변 개발 호재 살아있고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전양반이 소개할 만한 그런 물건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막 광고를 시작했거든요. 점점 알려지게 되면 고층부터 호실 잡기 어려울 거니까 오늘 수업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 을지로 LV 일루프의 사업 개요와 시공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2교시 주변 현황 파악 및 입지 분석 3교시 분양가를 파악해 보면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파악해 보고 4교시는 계약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불인이분들에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 1교시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 272-17 18번지 1원이고요. 용도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지 면적 272평, 연면적 2041평 정도 되고요. 호실수는 A타입 54개, B타입 27개, C타입 10개, 그리고 펜트타입 5개에서 총 96세대가 되겠습니다. 타입을 3개로 나눈 것도 구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향만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도 배치도 파악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 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차는 기계식 75대와 자주식 8대 총 83대가 들어갑니다. 총 세대수가 96세대니까 약 86% 정도 주차가 확보가 가능한 거죠. 주차 대수 훌륭합니다. 이 을지로 지역이 주차 대수 확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체 브랜드 물건을 많이 해서 시공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 을지로 LV 일루프는 시공사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공사는 대창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설립은 1953년에 설립이 됐고요. 사업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창기업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완료가 됐었던 현장을 보면 오래된 중견건설 기업답게 아주 다방면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 보면 경전선, 복선 전철부터 하수처리장,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까지 완료가 됐죠.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을 클릭해 보면 최근에는 줌시티라는 브랜드를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공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부실공사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창기업 관련된 부실공사 사고가 없어요. 현재 약 70년 된 건설 기업이 부실공사에 대한 사고도 없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군 브랜드 물건 참 좋죠. 하지만 그만큼 시공비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공비가 결국 그대로 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기적으로 월세를 받기 좋은 물건은 투자금을 생각해서 부실공사 없이 중간 이상만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양가는 합리적일 거고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이 줌시티라는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2교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2교시 때 정말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기사를 보면서 주변 개발 호재도 파악을 해볼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을지로 LV 일루프는 을지로 사가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도보로 한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죠.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을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구역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아직도 말이 많지만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잠시 기사를 보시면 종로, 을지로, 초고층 주상복합 추진, 서울 도심 천지 개벽.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사대문안 도심을 주택 공급 대상으로 꼽은 건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직주 근접 취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도심 고밀도 개발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규제는 상당수 풀린 만큼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오 시장의 도심 개발에 공감하면 사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정책은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이 CBD라는 곳이 서울 3대 중심 업무 지구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런 중심 업무 지구 바로 옆 블럭이 개발이 한참 안 된 지역이 있다면은 뭐 얘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잔뜩 밀집해 있는데 낙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투자는 이런 곳에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 게다가 이 물건은 호재가 또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속도 낸다. 1958년 개원해서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 이전을 통해 중앙감염병원과 중앙외상센터 등 800개 병상의 공공보건의료본부 기능을 더한 공공의료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는 2026년 개원이 목표다. 자, 이 기사에서 말하는 위치가 바로 이 부지입니다. 기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1958년부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원체 노후화도 됐고 현재 시국인지라 그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게 된 거죠. 기존에 27,000제곱미터 부지를 바로 옆에 42,000제곱미터로 확장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2026년에 개원이 목표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근방에 기존 오피스텔의 공급수도 적고 오래된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1인 가구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 가구 수의 약 40% 이상이 1인 가구 비율이라고 하죠. 그중에 중구는 관악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1인 가구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종로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서울 3대 핵심 업무 지구에 속한 이 중구에서 신축 오피스텔 수의 공급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1.5룸 이상의 오피스텔 수는 인구 대비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요즘 홈루덴스족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시국에 1인 가구들이 본인 사는 공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보다는 돈을 조금 주더라도 월세를 조금 주더라도 1.5룸 하다못해 최소 드레스룸 정도 갖추고 있는 원룸 정도는 돼야 월세 놓기 좋다는 말이에요. 근방에 임대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을지로 일루프 바로 밑에 이 1번 현장 오렌지 카운티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 임대가가 원룸이 1000에 80 정도, 1.5룸이 1000에서 3000, 130에서 140이라는 임대료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1.5룸이 월세를 구하고 싶어도 호실이 없어요. 제가 여기 주변 부동산에 직접 탐방도 하고 전화도 해봤거든요. 주변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시면 10평 정도의 1.5룸 월세 호실을 구하고 싶다 하시면 없다라고 답변을 쉽게 들으실 거예요. 구조는 둘째치고 호실이 없는 겁니다. 이 일대 오피스텔들이 소형 오피스텔들이 대다수예요. 1.5룸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요약을 하자면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이 중구의 용적률이나 기타 규제 때문에 머뭇거렸던 개발들이 하나 둘씩 정책상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이전 호재까지 겹치게 됐죠.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스타트 지점에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진행을 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물건이다. 게다가 을지로 LU 일러프는 이런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원룸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3교시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를 파악하기 전에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특히 철근값이 폭등을 하면서 분양 현장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7월 7일자 기사를 보시면 철근 수급 불안에 분양 연기, 시행, 시공사 비용 줄다리기, 올 상반기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서울 도심의 정비사업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왔다. 중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서는 한 생활용 숙박시설이 자재비 상승 등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변경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5월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A 생활용 숙박시설이 대표적이다. 자, 이 기사는 원래 현장명이 나와 있었거든요. 수정을 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고 있죠. 그게 어딘지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월 20날 기사를 보면 철근 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 상승 예고, 철근값 넉 달 새 30% 넘게 상승, 공시가 따른 택지비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철근 단가 및 건설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물 분양가들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분양 일정마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른다고 해도 철근이 들어가는 비용 정도라 큰 비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을지로 엘로이 일루프는 그러한 분양가 인상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4월에 오픈을 했다가 재오픈을 하는 거라고. 건물이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나라에서 공사를 허가해준다는 착공계라는 것이 승인이 돼야 돼요. 이 착공계를 내려면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도급 계약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보통 시공사에서는 이 도급 계약 직후에 건설 자재를 바로 확보를 합니다. 을지로 엘로이 일루프는 2월, 3월에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미 그 전에 착공계가 나온 상황이라 시공사, 대창 기업에서는 필요한 건설 자재를 모두 확보가 끝난 상황이에요. 게다가 시공사도 브랜드 값을 안 받는 곳이라 주변 신규 분양 물건 대비 분양가가 정말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분양이 끝난 인근 1.5룸들과 금액 비교를 해보자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전용 평당가이고요. 옆에 이 갈색 그래프가 전체 분양가를 나타냅니다. 전용 평당가로 다른 물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최소 1,000만 원에서 1,9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체 분양가로는 적게는 1억 5천에서 2억 6천까지 차이가 납니다. 동평형대로요. 특히 세운 H사와 세운 P사가 시공을 한 이 두 개 물건은 오픈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분양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엘로이 일루프의 전용 평당가는 전용 평당 4,700 정도 되고요. 계약 평당가는 2,600 정도 됩니다. 실로 굉장히 매력적인 분양가다. 자세한 호실별 분양가 안내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위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심플합니다. 향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타입만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쫙쫙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35 A타입입니다. 북향에 위치를 하게 되네요. 전체 세대수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 54시를 자랑합니다. 이 부분이 현관이고 특이점이 있습니다. 거실 끝부분에 무상 옵션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제공을 해요. 여기 이쪽 부분에 해당을 해요. 모델하우스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에서 보는 거실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죠? 이 슬라이딩 도어 덕에 거실의 활용도를 훨씬 더 극대화를 했다. 그리고 침실을 보시면 드레스룸과 붙박이장이 위치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공간이 꽤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붙박이장도 위치를 하고 있죠. 수납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자, 그런 분들은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점으로 하나를 꼽자면 이 침실에 위치한 보일러실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봤는데 방음에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할 거고 최신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자, 요 물건 딱 요거 하나 아쉽습니다. 체크하시고요. 35 B타입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구조가. 세대수는 27세대고 A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 전용 면적 기준 2제곱미터 딱 요 정도만 늘었다 보시면 됩니다. 향은 정남향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35 C타입도 마찬가지로 구조 똑같고요. 세대수는 딱 10세대입니다. 35A 타입 기준으로 한 평 정도만 크다고 보시면 돼요. 향은 35B 타입과 마찬가지로 정남향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체크사항,
LOE 일루프는 유상 옵션이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항목들 전부 무상으로 지급이 돼요. 아까 사진으로 보였던 슬라이딩 도어부터 에어컨 스타일러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참 이 분양가에 알차입니다. 알차. 4교시 계약 방법과 특장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핫한 중구에 지어질 을지로 LOE 일루프는 100세대 미만으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요. 물론 브랜드도 약하고 광고도 많이 하지 않아서 초단타, 단타는 힘들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세운지구를 비롯해서 점차 신규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중구 땅값과 더불어 비싼 금액으로 신축 분양을 하게 되겠죠. 이미 최근 분양 물건들과 비교를 해봤지만 저렴한 상황이에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물건은 중타와 장타를 보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중타를 모르신다고요? 이럴 수가. 아직 중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위 영상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하실 거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중도금은 60%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을지로 LOE 일루프가 현재 광고가 시작한 상황이라 영상을 보신 즉시 위 대표번호로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또 길어진 것 같아요. 아주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알찬 내용이 되셨기를 바라며 을지로 LOE 일루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전국 최고의 선별된 부동산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성과로 보답하는 부동산 유치원 TV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임 베스트 부유TV 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